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항체로 돌아온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이의 강자 저는 우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만난 녀석들! 우리 전 팀장님 네. 슈퍼항체로 지난 한 주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대타로 거물이 나오셨어요. 관전평 궁금합니다. 뭐 키는 크더라고요. 예. 아니 뭐 원래 잘하는 분이고 네. 원래 그 대타로 온 분들이 눈에 띕니다. 아. 예. 보통 뭐 이 데이터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팀장님은 왜 우리를 또 구멍가게로 비교하시고 왜요? 저쪽 그 우리 정영진 씨를 공룡기업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와 그 두 사람을 비교한 거지 어. 이 프로그램을 비교한 게 아니었어요. 왜 또 자격지심 있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 몫을 더 크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네. 뭐 출연료는 똑같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뭐 큰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다. 아. 네, 그럼 뭐 정영진 씨 여기 올진 않을 거예요. 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부쇼 일주일치 분량 멘트보다 지난주 하루 멘트 분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아니 말 왜 이리 많이 하고 간 거예요? 저희도 아니, 깜짝 원래 놀랐습니다. 네. 정영진 정프로가 말이 많아요. 매불쇼에서 의외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보기뿐만 아니라 3프로TV에서도 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느껴지는 이 존재감 어떡할까요? 네. 하지만 저희와는 아주 찰떡으로 잘 원래 맞았다. 남의 게 갖고 싶은 법이죠. 네. 자, 우리 또 팀장님 복귀하셨는데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TV만 켜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활동비를 줄여서 얘기하는 특활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대체 특활비가 뭐고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 거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저희 세무단 완전체가 모였기 때문에 낱낱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 파악부터 할게요. 대체 특활비가 뭐고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쓰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도 이런 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판공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특수 업무 경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정보 수집이나 수사 기밀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돈들입니다. 그래- 정보 수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수증을 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국정원 같은 데서 국가 기밀 수사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돈 이런 데 쓰고 있어요라고 밝힐 수 없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원래는 뭐 수사나 감사, 조사 이런 데 쓴다고 봐야겠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 정권마다 다른데 네. 이거는 다루시는 프로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특활비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게 정확하게 누가 정착했는지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KBS 최고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방원 씨가 딱 처음으로 조선 왕실의 어떻게 보면 비자금, 특수활동비를 딱 만들었어요. 그게 쭉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돈으로 뭐 했는데요? 네? 이방원은? 뭐요? 비자금으로 뭐 했는데요? 아니 그 왕도 네. 개인적으로 무슨 뭐 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자금이. 네. 뭐 이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신하,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왕이 좀 힘이 파워가 있던 왕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태종 이방원, 그다음에 연산군. 나머지는 다 신하에 붙들려 사는 왕들이었는데 네. 당연히 그 왕이라도 저기 나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저기 예산 좀 쓰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전하. 그런 것도 다 허락받고 썼다고요? 못 썼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왕들이 개인 비자금들을 굴렸거든요. 그걸 내탕금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특활비로. 특활비로. 그래서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올해 이제 특활비가 총 2,396억 원입니다. 2,396억 네. 원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 얼마냐면 8,932억 원에서 크게 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같은 성격의 예상을 안보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분리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활비로만 이제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로만 좀 놓고 봤을 때는 2018년에 3,163억 원, 그 다음에 2019년에 2,855억 원, 2020년에 2,351억 원, 2021년에 2,384억 원. 그래서 이제 주요 기관 특활비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2,300 몇억 원이요? 네. 이 돈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보시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에서도 쓰고요. 경호처에서도 있고,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이런 데 다 특활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원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검찰 쪽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돈들이 있고요. 뭐 감사원 해가지고 뭐 기관마다 있고.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특별활동비 또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요? 비용 중에? 이 특활비를 어디서 썼냐고. 어.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 가잖아요. 네. 네. 이리 와봐. 금일봉이야. 금일봉 아. 하나씩 주잖아요. 아. 이거 대통령 자기 돈 아니에요. 다 특활비에서 나온 거 이게. 이리 와. 이름이 뭐야? 충성. 그래 받아 봉투. 이거 다 청와대 당시에 네.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과거에? 과거에. 근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그렇게 쓴다는 겁니까? 모든 부처에 특활비가 배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을 이제 첨부하는 게 있고 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영수증을 원래는 이제 뭐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이건 또 영수증을 붙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씀드린 특정 업무 경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거라니까 이게 눈먼 돈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돼요. 영수증.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국정원에 뭐 그 특활비를 갖고 있다. 네. 정식 예산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뭘 얼만큼 썼는지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특활비는 보고 안 해도 돼. 어디 썼는지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현찰로 내요. 카드 쓰면은 나중에 그 어디 썼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제가 늘 이거는 오늘 논란을 떠나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에서도 납세자의 이 의무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납세자의 권리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돼요. 미국이나 서구 사회 같이.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꼬박꼬박 세금 내요. 네. 당연히 내야죠.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내야죠. 네. 내세요? 당연히 내죠. 그래요? 네. 아니 의무를 지켜야 돼요. 네. 내야 돼요. 내는 거 동시에 난 납세자 않습니까? 네. 납세자. 내 권리가 또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낸 세금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난 알아야 되겠다. 네. 그럼 그걸 공개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그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핵심이 나오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 특활비도 분명히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가 쓰였는지 난 알고 싶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냐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만 공개하라고 하는 건 저는 좀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다른 다 부처들. 공개를 해라.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국민이 꼭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돈들도 저는 분명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특활비가 그 이제 원칙적으로 쓰이는 건 그거예요. 뭐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특활비가 있고 다 한데 네. 국가 안보, 첩보 활동, 그렇죠. 국방 관련 업무, 국방 관련 업무를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레이더를 이거 살 거야. 그런 것도 특활비로 삽니까? 그러니까 국방비 레이더- 예산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어디 무슨 뭐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휴민트가 예전에는 뭐 우리가 스파이라고 불렀던 휴민트를 누구 고용했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다 줬어요 라고 공개를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은밀하게 예산 특활비 집행이 가능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솔직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데없이 쓰는 돈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검찰에서도 원래는 이제 뭐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들 경력비로 주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기업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가지고 수고하네 하면서 금일봉 주는 관리 같은 건데 네. 그런 게 이제 다 특활비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 우리 이 유권자들이 이제 특활비에 대해서 처음 대중적으로 이제 알게 된 케이스가 그거였다니까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어요. 네. 비서관들. 비서관들이 국정원에도 당연히 특활비가 있겠죠. 그걸 매달 1억 원씩 그냥 쌈짓돈으로 받았어요. 매달 1억 원이요? 매달 1억 원씩 받았다니까 그 국정원에서 써야 될 특활비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1억 원씩 매달 달라고. 다 구속됐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뒤에 더 알아볼 텐데요. 우선 특별활동비, 특활비 이외에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판공비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활비 자체는 영수증을 이제 동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것도 이제 물론 뭐 수사나 감사 조사 이런 일을 하는 기관에서 쓰는 경비인데 이거는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영수증을 증빙하냐 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차이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특활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입니다. 사비로 했다, 특활비로 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분한데 뭐가 맞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청와대에서는 사비로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주장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썼다라는 증거도 없고 네. 사비를 썼다라는 증거도 없고 서로 지금 약간 대립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그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공개를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 진행돼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그럼 공개를 하라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에 임기가 끝나요. 네. 그러면 대통령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은 대통령 기록에 저장돼 버려 가지고 최소 15년 동안은 공개가 안 돼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통령 부인이 해외에 순방하거나 이렇게 공식 활동을 위해서 입을 때, 할 때 쓰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다 원래 사비로 사야 되는 겁니까? 특별활동비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만약에 전 원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뭐 저도 뭐 이 양쪽 진영의 뭐 이런 그 논란에 개입하기 싫어서 하는 말인데 일단은 개인 옷은 개인 사비로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공식 활동을 위한 옷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사비로 사는 게 맞습니다. 네. 특수 활동비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비를 쓴 것이다. 아니 사비면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특활비라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공개하라 청와대에만 공개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그 특활비도 공개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하면 네. 공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특활비가 너무나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이제 문제의식은 좀 말할 수 있는 거죠. 논점이 이거라니까요. 특활비라고 하면은 특활비는 공개 안 해도 돼요.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요. 특활비는. 근데 만약에 사비로 썼다.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약간 정권 교체기에 약간 뭐라고 할까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사비로 썼다고 하면 약간 뭐라고 할까 오얏 나무 밑에서 지금 갓 끝매는 상황인데 공개하면 돼요. 사비를 썼으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수증 공개하면서 봐라 난 사비로 쓴 게 맞다 라고 공개를 하면 모든 논란이 종식이 될 건데 그것까지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 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논쟁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영부인 관련돼서 뭐 옷값이라던가 이런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그 백악관 특활비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없어요. 미국에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국방부. 그리고 CIA 중앙정보국도 쓸 수가 있는데 네. CIA 예산은 예산 자체, 운영 자체가 비공개예요.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거고 네.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월급만 딱 줘요. 대통령한테. 나머지는 다 대통령 가족이 사비로 써야 돼요. 치약값도. 네. 심지어 밥값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식대나 이런 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비로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백악관의 이 엄청난 집을 임대료 안 받고 대통령 가족한테 빌려준다. 임대료 안 받는 것만 해도 땡큐고 당신들이 먹는 밥값 뭐 다 이거를 개인이 내라. 심지어는 그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네. 파산해서 나왔대요. 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 근데 하나는 딱 백악관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있대요. 뭐요? 세탁.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외국 정상들이 백악관에 이제 그 이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좀 얌체인 그 정상들은 다 빨랫감을 엄청 가지고 왔대. 공짜로 해주니까. 어쨌든 그래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보면은 뭐 노르웨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특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002년에 비밀 예산 아예 폐지했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아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특활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투명한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인데 네. 스웨덴 헌법은 국민의 표현 자유와 언론 자유를 좀 폭넓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 정보는 언제든 원하면 얻을 수 있게끔. 어. 예. 그래서 이 덕분에 스웨덴의 행정 예산 같은 경우는 가장 OECD 국가 중에서도 투명한 걸로. 스웨덴. 노르웨이 그러니까 이런 같은 국가들 보면은 네. 제 생각에는 굳이 특활비라는 게 필요한가라는 이제 좀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특수활동비가 만약 국방과 치안과 정보 첩보에 관련된 얘기라면은 당연히 이제 비공개 처리가 돼야 되죠. 네. 그 이외에는 다 공개가 돼야 돼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총리가 영수증 처리하고 그냥 그 국가 예산을 썼다, 국민 세금을 썼다, 그럼 바로 해임감이래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147억 원의 특수활동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활비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되면서 우리 두 MC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우리? 뭐요? 우리 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장군 멍군 같이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당시에 썼던 특활비도 공개하라. 공개를 찬성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국가 기밀이나 안보에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국민이 최소한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대략 뭐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147만 원이 아니잖아요. 147억 원이고 지금 매년 지금 특활비가 2천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음 정부부터 영수증 없이 그렇게 막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청와대도 그렇고 국민의 이 어떤 금액적인 체감하는 걸 봤을 때 둘 다 너무 큰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어딘가에 쓰고 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이 왜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 특활비 147억 공개하라는 청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정치적으로 붙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쪽에서는 아니 청와대 김정숙 여사부터 공개해라. 이쪽에서는 아니 너는 그럼 어디다 썼? 지금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약간 같습니다. 그 지금 뭐라고 할까 이 특활비에 대한 논점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논쟁이요. 벗어나고 네. 있죠.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건 정말 필요한 데 쓰긴 써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특활비가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아, 러시아. 전체 국가 예산 한 25%가 이제 눈먼 예산, 국가 특수활동비로 쓰이는데 네. 뭐 이것도 카드라 통신이지만 대부분 다 이제 푸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정말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국민들 납세자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자, 그럼 김정숙 여사 옷값이나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논란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본다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국민들 반응? 자, 여기서 대답하면 팀장님의 그 존재감이 없어요. 왜요? 그래요? 팀장님의 존재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뭐예요? 피로하다. 네. 뭐 이런 좀 안 좋은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83.2%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 아니 이상하다, 악용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거부하다, 비싸다, 이런 썩었다, 썩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눈먼 돈 가지고서 지금 국민들 자체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특활비 지금 제대로 쓰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좀 공개하라라는 쪽이 이제 국민들의 좀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연관 검색어도 보니까 특활비 치면은
김정숙 특활비, 박근혜 특활비, 문재인 특활비, 윤석열 특활비, 청와대 특활비, 검찰총장 특활비, 특활비 공개,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뭐라고 할까, 이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논점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의 그 옷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논점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논점이 아니라니까요. 네. 기억나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똑같이 이제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쫙 이제 그 사진들이 이제 그 모여있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패션의 정치 이러고 또 언론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것은 특활비의 그 존재, 여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그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가지고 네. 논점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맞아요. 그 브로치도 2억짜리가 아니라 2만 원대라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이렇게 좀 그거 디자인한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2억짜리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 그렇다면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은 매번 정부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전에요?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들. 이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들이 아까 어떤 말씀드린 것들이 같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2011년도인가 이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거기 이제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국회에도 약간 그 특활비가 있어요. 대책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받았대요. 5천만 원? 홍준표 의원이 5천만 원씩 받았다고? 당에서 받은 거죠. 아, 당에서. 그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책비로 다 쓴 다음에 당 운영에 네. 남은 것은 다 이제 현찰로 바꾼 다음에 이제 자기 와이프 사모님한테 줬다. 아, 대놓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실토 아닌 실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횡령죄로 고소가 들어갔어요. 아, 네. 근데 그게 각하가 됐어요. 왜요? 어? 왜요? 증거 불충분, 고발이 됐다고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이랑 각하 차이 아시죠? 몰라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봐봐요. 기각은 모든 이 소송의 요건이 다 완비가 돼가지고 그래 재판 한번 해보자 이거고, 네. 각하는 아예 재판할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다. 이거는 재판 거리도 안 된다가 각하예요. 아예 법원도 오지 마라.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각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각하와 기각이 2차인데 네. 당시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한 그런 그 국회 특활비 논란돼서 네. 법원 측에서는 이거는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다. 재판 요건도 안 돼 있는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걸요. 그래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구속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2억 원, 4억 원씩 받은 이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고요? 직접 받았어요. 그 문고리 3인방도 네. 1억 원씩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고. 본인이? 그 유죄 판결 받은 게 그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유용한 그 돈이 결국에는 국정원의 특활비 중에 일부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한 33억 원을 전체적으로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안태근과 이영렬 2017년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돈봉투 만찬 사건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17년 4월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간부 2명, 이영렬 전 지검장 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간부 6명이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이게 특활비였다. 사실은 이 특활비가 제대로 안 쓰이고 있구나. 국민들은 짐작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거 네. 2009년도가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정성문 씨가 네. 그 청와대의 그 특활비 약 12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써가지고 징역 6년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이 정성문 씨가 했던 말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일단 국고에서 나와가지고 청와대 특활비가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예산 집행 국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도 상관이 없다. 즉 개인 쌈짓돈으로 써도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그 김준규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그 전국 검사장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배들한테 검찰 간부들한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각각 봉투에 넣어가지고 무려 45명한테 9,800만 원 한 방에 쓴 거거든요. 이거를 네. 그 특활비에서 그렇죠. 어. 예. 이게 영어로
아까 뭐 프랑스 얘기도 했고 뭐 오스트리아 얘기도 했고 스웨덴 얘기도 했는데 네. 특수활동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블랙 버젯이에요. 나쁜 거네요. 뭔가. 눈먼 예산이에요. 어떻게 써도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그래서 굉장히 서구에서는 안 좋은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요. 블랙 버젯이 블랙 버젯. 특활비와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도 양재택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현순 씨에게 받은 돈을 특활비를 모아서 갚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의 세금이 굉장히 국민이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리고 뭐 국익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딱 이거라니까요.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돼요. 우리는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난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꾸고 특수활동비라는 그 명목을 없애지 않는 한은 국민들로서는 사실 그거 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공개했을 때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줄어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해보는 그렇죠. 이것도 뭐 일반 유권자의 추측인데 물론 원칙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특활비를 네. 정말 쓰이는 용도에 맞게. 그렇지만 눈먼 블랙 버젯이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 솔직히. 앞에 현찰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 써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물론 저희 세 사람들은 안 쓰겠지만 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왜 옛날에 회사 법카 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밥 먹다가 누가 그래 누가? 걸리고 아니, 근데 왜 팀장님, 없어요? 팀장님 그랬지. 그랬지. 아니 근데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회사 돈인데 뭐. 자 그렇다면 회사 돈 횡령이에요 그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네, 러시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서 네. 이렇게 각 정부 기관들과 청와대 특히 국회 등등등에서 특활비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눈먼 버젯, 블랙 네. 버젯이 운영되는 게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함경도 유지 출신이에요. 네. 함경도 땅, 그 당시 동북면이라고 했는데 함경도 땅의 3분의 1이 자기 땅이었어요. 부자예요. 부자네. 네. 근데 이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이성계가 이 땅을 다 국가에 이제 그 반환하려고 했어요. 함경도 땅을. 그때 빰빰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와가지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개인 땅이고 우리 왕실들도 앞으로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가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개인 재산으로 우리가 굴릴 것이다 라고 해서 내탕금이란 그 명목으로 쭉 고종 때까지 왕실의 비자금으로 이걸 운영을 해왔어요.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왕비들 있잖아요. 왕비들이 김씨 앤 박씨 이거 가지고 사채까지 했었어요. 네. 돈을 굴려가지고 네. 뭐 재상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양반들 사대부한테 돈 빌려주고 고리도 다시 받고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규모는 러시아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러시아, 터키 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 꽤 많은 거죠. 왠지 아프리카 쪽 가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선진국 중에는 네.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국 이제 중에 아까 저기 동국 저기 어디 북유럽 국가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부서별로 얼마나 이제 특활비가 있는지를 봤더니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이 82억 원 정도 돼요. 2022년에 특활비가 단위가. 경호처가 67억 원, 국무총리실도 67억 원, 국방부가 1134억 원. 1134 국방부가요? 네. 그다음 법무부가 182억 원. 네. 그다음에 경찰청도 716억 원, 해양경찰 경찰청? 67억 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특활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쓴 걸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93억 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101억 원, 노무현 정부 때 107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30억 원, 박근혜 정부 때 140억 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87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우리 윤혜 씨는 정말로 네. 솔직하게 전 항상 솔직합니다. 그럼요. 네. 눈먼 예산 블랙 버젯이 눈앞에 현찰로 있다. 네. 내가 써도 아무도 모른다. 네. 쓰실래요?
아무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이 방송이 아니라고 쳐도 아니, 아무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는다고요. 쓰실 겁니까, 교수님은? 저는요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썬킴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안 쓰지 당연히요. 뭐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합쳤더니 2,396억 원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국방부네, 국정원이에요. 국방부. 예. 네, 국정원. 국정원. 예, 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긴 한데 안보비 역시도 지금 깜깜이 지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8천억에서 지금 2천억으로 줄었는데 그건 안보비를 뺀 그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천억이 지금 국정원 쪽에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저는 궁금한 게 국정원과 국방부는 다른 거죠? 국정원은 CIA이고 국방부는 펜타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를 사거나 이럴 때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데 국방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CIA랑 그 FBI랑 헷갈리시는데 CIA랑 FBI요? 네. CIA는 중앙정보국이고 FBI는 그 연방수사국이거든요. 네. FBI는 100%다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돼요. 네. 왜냐? 국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네. 행정부 소속이에요. 네. 그런데 CIA는 중앙정보국이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 자체 모든 게 다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CIA가 국정원 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느 나라든 영국에 있는 MI6건 아니면 미국의 CIA건 대부분의 국가의 그 정보국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공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국정원도 예산은 따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그 이외에 또 특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 특활비의 목적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건 맞아요. 첩보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예를 보면은 첩보 활동 이외에 뭐 문고리 3인방에게 무슨 뭐 상납을 한다든지 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투명한 예산 운용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스웨덴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국민의 표현 자유, 언론 자유를 폭넓게 스웨덴 헌법 자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은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투명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좀 투명한 편입니까? 엄청 투명하죠. 미국은 예산 그 남용하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국민들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치약 하나도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네. 밥값 다 자기 돈으로 내고 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특활비 그러니까 블랙 버젯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국방부예요. 펜타곤이고 네. CIA도 블랙 버젯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요. 첩보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일본도 궁금한데 일본은 잘 일본도 모르시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특활비가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지인에게 답을 묻다. 우리 세무단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당분간 뜨거운 이슈가 될 특활비 논란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볼까요? Lady first. 이 친구는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네, 어떤 이 친구예요? 친구는 가족과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서 심지어 외동딸이고 물려받을 재산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정치적인 와, 성향을 정치적 신념으로. 네, 아예 연락을 재산을 포기했다고요? 네, 부모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얼마 정도 재산이 되나요? 건물도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일단은 받고 당비로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전화 연결.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 친구가 또 과거에 이렇게 물대포까지 맞아가면서 안쪽에 사골국물 같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위도 많이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지금은 분이 이제 지인이라고요? 제 베프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와. 그래서 이 친구는 요즘 정치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먹고 사느라고 뭐 하시는 분인가 뭐 여쭤봐도 돼요? 아티스트입니다.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KBS 거침없는 녀석들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9세 기혼 여성입니다. 아, 네네. 거기까지만 네네.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주제가 특활비입니다. 요즘에 네. 특활비 논란이 큰데 혹시 우리나라 특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까요? 잘 몰라요. 이게 규모가 올해는 네. 2천억이 조금 2,800억. 2,8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규모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2,800억이요? 네네. 2,800억을 그러면은 청와대 한 군에서만 쓰는 건가 아니면 아니죠. 전체 정부 부처 정부 부처 다 포함해서? 전체 특활비를 얘기합니다. 청와대 말고 포함해서. 그래요? 네. 많네요.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아, 2,396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즘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사비로 구매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청와대는 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뭐 공개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단은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분들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볼 권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147억 원 특활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개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147억 원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뭐 많다, 뭐 아니면 뭐 적다. 몇 년 동안에 쓴 거를 전부 다 지금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죠. 네. 네, 합쳐서. 그때 쓴 그 시절에 쓴 활동비가 147억 원이라고 합니다. 많죠. 일단 137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진 않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특활비를 둘러싼 잡음이 생기는데 이 특활비 논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을 내주신다면.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있었던 적이 구정권에도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나요? 뭐 영부인 옷을 얼마를 샀느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심한 적이 있었나요?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활비를 또 써서 또 감옥에도 간 사례가 있고 하거든요. 네네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뭐 브로치가 얼마니 이런 식으로 특활비 논란이 이렇게까지 된 거는 제 경험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명박 정권 때 영부인님도 에르메스백 되게 비싼 거 네. 자주 드신 걸로 네. 유명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권 교체됐을 때 뭐 뇌물수수, 뭐 배임, 횡령 이런 게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때 김윤옥 여사님의 그런 내용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느낌은 지금 특활비 논란 자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크게 터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애초에 공개를 하는 방침으로 가면 제일 좋겠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열람을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니 솔직히 윤혜 씨도 네. 뭐 2천억, 100억 하면 가슴에 와닿아요 금액이요? 안 와닿죠, 솔직히. 너무 나는 큰 돈이라서. 이번 달 난 이 오피스텔 월세도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상황인데. 네. 너무 큰 돈이기도 우리 하고. 팀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100억, 몇십억 해도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게 뭐 몇천억이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꼭 쓰여져야 하는 돈들이 잘 집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체를 다 지금 잘못 마치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언론이 보도하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지 않을까.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은 다 딱 하나의 사실 팩트가 있어요. 뭡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아요. 어느 국가와 어느 역사를 통틀어 봤더라도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를 안 믿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부는 이런 국민들에게 자기를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 잡히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것이 약간 책 잡히는 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다음 전화 연결 어떤 분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거의 가장 그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줄 것 같아요. 네. 예. 정치에 관심 없으시다고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산에 사세요? 산? 산에 살지 초야에 않아도 묻히셔가지고. 그렇죠. 집에 네, 살고.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나이와 뭐 성함은 밝히셔도 되고 안 밝히셔도 되고요. 네,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네. 네, 30대, 정민여입니다, 30대 저는. 후반의 네. 정민여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그 요즘에 특활비 논란이 있는데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이 특활비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사실 아, 처음 알았죠. 알았거든요. 네, 네. 예. 뭐 정확히 이 특활비라는 게 어떤 걸 썼을 때 특활비로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특활비가 지금 이제 정부 기관에서 쓰는 게 2,396억 원이에요. 올해 잡혀 있는 돈이. 네. 이거 그러니까 매년 이 특활비는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매년 이제 네.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2천억이 넘는 돈이 계속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거는 이따 방송 저희가 들어보시면 앞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하나하나 저희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요즘 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좀 거셉니다. 이게 이제 사비로 구매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청와대가 이 특별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공개하지 않는 또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네.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행정 처리상의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기 위한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네. 국가의 어떤 안보적인 첩보나 뭐 이야기가 요런 데 있을 이제 수도 쓰는 있고. 비용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부서별로 네. 다릅니다만 네. 네네. 저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의문이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근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국민들이 그래도 좀 아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147억 원의 특별 네. 활동비를 썼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개인이요?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후배들이라든지 이제 뭐 그 주변 사람들 챙기는데도 또 돈이 들기도 했고 뭐 그 외에 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그런 네. 분위기로 가는 게 네. 나라 발전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똑같은 답변 반복하고 계시는군요. 투명한 걸 좋아하시는 분으로. 저 굉장히 네. 투명한 걸 좋아하지만 네. 저의 월급이나 이런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막상 본인은 제가 얼마 버는지 제가 불투명하잖아요. 모르고 네. 있거든요. 약간 굉장히 나중에 꼭 불투명하거든요. 총선 출마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특활비를 둘러싼 좀 잡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네, 특활비 네. 논란 어떻게 하는 게 답이라고 보세요? 투명한 거 빼고요. 투명한 거 빼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전부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테니 이걸 좀 감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 안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요 안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공개하지 견제할 못하는 수 내용도 있는 있을 수 무언가를 있어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쵸.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마련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네. 심란하시죠? 그쵸.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어쨌든 계속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면 피고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가자는 쪽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오늘 하면서 느끼는 게 이 특활비라는 게 저희도 지금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방송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 어느 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스탠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네. 일단은 필요한 데는 쓰시라 이거예요. 첩보 활동이든지 국방 활동에서는 뭐 이건 밝히면은 뭐 적에게 이로울 뭐 내용이다 그렇게 밝힐 수가 없다. 그럼 비밀스럽게 쓰시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아직까지 스텝 바이 스텝 뭐 너무 성급하다 그러면 철저한 감사 시스템이 도입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우리한테 뭐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안 밝혀도 돼요. 감사원이 다 쓴 거 내역을 다 본 다음에 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돼 감사원이. 근데 저는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 보는 다 힘들어요, 게 그거요. 어차피 지금 감사원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누가 또 내정합니까? 대통령이 안 치죠. 그럼 그 사람으로서는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총장들 다 누가 임명해요. 네. 저는 아무튼 전화 끊고 제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은 그 세계 문화 전문가세요. 네.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각국의 문화, 뭐 사회, 정치 이런 걸 다 이제 직접 체험하셔가지고 네. 뭐 책까지 쓰신 저자신데 세계 문화 전문가 정문훈 작가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분은 자기를 안 밝히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요, 늦었어요. 늦었어. 정 작가님,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울리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내실 잡고 좀 조용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정문훈 작가님 제가 뭐 세계 문화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이게 이름이 공개가 되는군요. 제가 미스터 정이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자 우리 정문훈 작가님, 네네네. 요즘 그 특활비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이제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납세자의 한 명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특활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요새 뭐 하도 그 뉴스에서 난리 해가지고 이제 기간별로 한 연간 한 100억 좀 안 되는 선에서 한 150억? 한 그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요. 기관별로요. 기간별로. 예. 기관별로. 전체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아, 전체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좀 약간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사비로 뭐 지출이 됐냐 아니면 뭐 특활비로 지출이 됐냐 이거인데 네. 청와대는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특활비 내역을 당당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밝힐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특활비라는 게 과거부터 좀 많이 이슈가 되긴 했잖아요. 이게 사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속은 시원한데 괜한 오해 소지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하지만 회사에서 이제 가끔 수행하다 보면은 뭐 수행 담당자가 이제 뭐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과자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고생해준 뭐 직원들한테 이게 이제 보통 뭐 임원들한테 이런 특활비 개념이 좀 부여가 되는데 뭐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뭐 도너츠 세트 같은 것도 고생했다고 사줄 수 있는데 뭐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뒤에 봤을 때 오해되면 이게 뭐 임원분이 뭐 조카한테 다 주려고 샀다 이렇게 약간 오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카가 10명 20명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하면 저 작가님 예. 혹시 지금 스피커폰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안 들리시니까 혹시? 핸드폰에 좀 약간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네. 아, 네네네. 에어팟으로 했었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시 한번 그 질문 그 네네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거셌는데 지금 그 청와대가 특별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아, 이제 저는 특활비 자체가 이제 과거부터 좀 많이 이슈가 되어오고 갔고요. 투명하게 사실 공개하면 속은 시원한데 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해보면 이 특활비가 보통 이제 임원분들한테 이게 부여가 되거든요. 비슷한 비용이.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수행하다 보면 뭐 다른 데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수행 담당자가 뭐 과자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이제 뭐 고생해준 직원들한테 뭐 도너츠라도 사줄 수 있고 뭐 약간 그렇게도 쓰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잘못 오해되면 이제 임원분이 조카를 사주려고 도너츠 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꼭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썼던 그 147억 특활비 이것도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시점이라서 대답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요. 그 147억 그 아니 시점이라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또? 특활비가 과연 잘 정리돼 있을까? 네. 제가 지금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과연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공개한다면 이제 양쪽 다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개하더라도 뭐 10만 원 단위 막 더 밑으로 가는 거 말고 한 100만 원 단위 이상 좀 큰 틀에서 어떤 항목인지 이게 자칫하면 이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사례나 이사례나 그래서 뭐 좀 공개하기 조금 그런 내역은 뭐 예를 들어 좀 중립적인 기관에서 같이 보고 위법한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그 특활비 잡음이 생기는데 특활비 논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유권자의 한 분으로서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좀 신중론자나 이게 약간 회색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셔서 그렇죠? 네네네. 줄타기 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해가지고 공정거래, 뭐 청탁금지 이런 거 해가지고 회계 기준이 강화돼서 이런 특활비 성격 있는 거를 포션을 많이 줄이고 계정화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계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이다 하면 이거를 한번 좀 진단해보고 이렇게 뭐 진짜 이렇게 특활비 비공개로 해야 될 거는 한 100억 중에 예를 들면 한 30억 정도 되면 이제 나머지 한 70억은 좀 이렇게 좀 뭐 공개할 수 있게끔 좀 계정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고귀한 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문희 작가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그 작가 하시다가 네. 본인이 지금 밝히셨는데 지금 모 대기업에서 재정 담당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느낀 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완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약간 특정인 망신 주기식으로 이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국회나 아니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그럼 이거 한번 논의해보자.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특활비가 본질적으로 좀 전 근대적인 어떤 특권이라고 지금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비로 이걸 샀냐 아니냐 이 문제는 너무나 협소한 문제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좀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활비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싹 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정말 필요한 국방과 뭐 첩보, 정보, 기관 이거 빼고는 솔직히 봐봐요. 직장생활 해봤어요, 윤 씨? 아니요. 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 가수로 있다 보니까 우리 또 팀장님 해보셨잖아요. 전 해봤고 심지어 이런 일을 목격했어요. 뭐였냐면 이제 영국에 같이 출장을 가가지고 정말 급하게 쓰는 돈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불과 우리 돈으로 치면은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 영수증을 증빙을 못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로 징계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실은 1원까지도 맞춰가지고 이거를 증빙하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시하면서 어떻게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쓰는 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디에 썼는지 현금으로 그냥 펑펑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것까지 밝힐 수 있다니까요. 뭐 청와대가 뭐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뭐 특활비를 쓴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얼만큼 썼다 이건 안 밝혀도 돼요. 정말로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여기에 썼다 정도만 밝히면 되고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김정숙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라니까요.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지금요.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물론 제2부속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꾸 문제가 됐었는데 제2부속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정숙 여사 개인 목적으로 특활비가 쓰였다?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저는 썬킴님과 의견이 같은 저는 특활비가 꼭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다 없애야 돼요. 국민들의 수준도 인식도 정말 중요한 곳에 필요해서 뭐 첩보나 안보에 이 정도 쓰였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예산을 더 첨부해가지고 여기는 뭐 영수증 없이 해도 됩니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북한 관련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절대로 이 첩보당국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요. 네. 중국이나 이런데 저기 연변 이런데 가면은 휴민트라고 해서 이제 북한 내에서 정보를 가져다주는 뭐 옛날로 치면 스파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돈을 줘야지 일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런 게 2천 몇 억이 들어가지는 않을 아니라니까요. 거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높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특활비 깜깜이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밀을 이유로 집행 내역을 비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요. 근거나 증빙 없이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모든 공직자들이 가지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1라디오와 유튜브에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같이 먹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안녕! 우리 이거 평생 안 맞을 것 같죠? Thank you.